저는 28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으로 접하기 시작한 여기 채널에 푹 빠져 있는 요즘이네요. 매번 시청만 하다 문득 나도 사연을 올려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게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제 파혼에 관한 사연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전 남친과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어요. 지금은 이직을 한 상태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대형 쇼핑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전 남친은 5명의 매니저 중 한 명이었죠. 막상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시잖아요. 요즘 얼마나 취업난이 심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의 지원도 해보고 나름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당시 쇼핑몰에서 정규 직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바로 이력서를 보냈고 면접까지 운 좋게 통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서 놀랬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워낙 늦게 마치는 퇴근 시간이 가장 곤혹스러웠죠. 그래도 이꽉 물고 버티다 보니 조금씩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힘들다는 생각도 완전히 사라질 때쯤 전 남친이 제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전 남친의 고향은 제가 사는 곳에서 차를 타고 1시간도 안 걸리는 바로 옆 도시였는데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둘이 사귀기 시작하고 저는 가끔씩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들도 가져다 주거나 청소도 해주고 그랬네요. 나이만 많았지 약간 애 같은 구석이 있던 전 남친은 제게 참 다정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직장에서 꽁냥꽁냥 사랑을 키워가던 어느 날 남친은 제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한 적도 없었고 전 최소한 30은 넘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냐고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고 할까요? 비록 정규직이긴 하지만 일하면서 한 번도 재미나 보람을 느낀 적이 없어서 과연 이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여러모로 제겐 혼란스럽기만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는 전남친의 제안이 엄청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전남친 집에서는 그게 아닌 모양이더군요. 전남친 아버지가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데다 건강도 안 좋으셔서 비록 위로 2명 있는 누나들은 시집을 가긴 했지만 유일한 아들인 전남친의 결혼을 많이 서둘렀나 보더라고요. 전남친의 청혼을 받고 가타부타 확답을 안 주고 시간이 흐르니 조바심이 났는지 정 안 되면 약혼식이라도 하자고 하는 전남친에게 저는 요즘도 약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친이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너도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너무너무 사랑해.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결혼하고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조금 빠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결혼하자, 응? 우리 아버지, 나 결혼하는 거도 못 보고 돌아가시면 진짜 평생 후회될 것 같아. 라며 애절하게 저를 바라보는데 뭐에 씌였는지 딱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살면서 이 사람보다 나랑 더 잘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친이 했던 청혼에 대한 늦은 대답을 긍정적을 하게 되었고 제 대답을 듣자마자 저를 들어 안아서 빙글빙글 돌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결심할 걸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하지만 난관은 곳곳에 있었어요. 뭐 전부 돈 문제죠. 특히 집을 구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땐 왜 결혼이 현실이라고 하는지 여실히 깨달았어요. 제 딴에는 아낀다고 아끼며 돈을 모았는데도 3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은 결혼 비용으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통장에 딱 4천만 원밖에 없었던 저는 할 수 없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어요. 제가 손을 벌린다는 말을 쓴 이유는 단순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잠시 빌렸다가 되갚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이유로 부모님에게 돈을 그냥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거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빠는 아직까지도 개인 택시를 모십니다. 저를 낳기 전부터 아빠는 택시기사로 일하셨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는 편의점을 운영하시고요.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매출도 제법 되는 걸로 알아요. 워낙 거기가 자리가 좋거든요.
유동인구가 꽤 많아서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훨씬 수입이 많으십니다. 집도 몇 년 전에 집값 폭등하기 바로 직전에 운 좋게 5억짜리 주택 구입하셨고요. 지금은 거의 2배로 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부모님 두 분이서 아직도 일을 하시니 저를 위한 결혼 비용 정도는 큰맘 먹고 그냥 주실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아빠도 지나가는 말로 저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모으고 있는 돈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전 빌리는 걸로 하려고 했어요. 딱 제가 모은 돈만큼만 빌렸다가 결혼하고 제 힘으로 벌어서 갚으려고요. 당연히 미리 남편 될 사람의 동의도 구해야겠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해도 각자 수입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버는 돈은 제 빚과는 아무 상관도 없을 거예요. 아무튼 아빠는 저의 이런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딱 3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7천 정도면 넘치진 않아도 결혼 비용으로는 충분하다 생각이 되었네요. 하지만 전 남친 역시 모아놓은 돈이 저랑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자기 집에서 도와줄 거라고 말을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대출 조금 끼면 둘이 살 만한 전셋집 하나는 충분히 구하겠더라고요. 물론 혼수도 최소한으로 하고요. 제 결혼 비용까지 신혼집 구하는 데 쓰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물예단 그리고 혼수 이런 것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남친과 이런저런 상의를 하고 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전 남친 부모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 남친 부모님이 그러셨답니다. 전 남친 명의로 신혼집을 하나 해주신다고요. 대신 지원해주기로 한 돈은 없던 걸로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자기 집 가지고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가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겠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원금과 이자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거기다 버는 족족 전부 다 우리 돈이니 그것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민 끝에 싫다고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모님께 받은 결혼 비용을 빌린 거라 하면서 매달 갚아 나갈 건데 남자 쪽에서 집을 공짜로 준다고 냉큼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남친에게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친 부모님이 너무도 완강하게 집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쪽 사정을 잘 모르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거기다 전 남친도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설득하려고 자꾸 전 남친이 준다는 집을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젊을 땐 사서 고생한다는 말, 그거 다 똥폼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라고 하면서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게 바로 고생이라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깜빡 넘어갈 뻔했네요. 하지만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부모님과 의논을 했죠. 근데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정 부담스러우면 아빠가 주는 돈은 그냥 받으라고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마음의 짐을 덜고 전 남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신혼집이 될 장소를 구경하러 간 저는 생각보다 형편없는 환경에 크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8평짜리 주택인데 몇 달 전 전세로 살던 남자가 나간 이후로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감안해도 너무 형편없는 집 상태가 문제였죠. 화장실에 깨져 있는 타일은 세다가 포기를 할 정도였고 창문을 열어놔도 이상한 찌든 내가 사라지질 않더군요. 거기다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있는 벽지하며 정말 수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별말 안 했어요. 물론 제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도배장판 새로 하고 어떻게든 살면 되겠다. 여기서 살면서 열심히 벌다 보면 언젠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며 긍정적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에서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전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집이 사람이 안 산지 좀 돼서 그렇지 싹 치워놓으면 훨씬 괜찮을 거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줬어요. 마음 같아선 차라리 이 집 받는 대신 원래 해주기로 하신 돈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곳에 마음에 드는 전세로 시작하는 게 훨씬 좋겠다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속물로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그러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있기 며칠 전에 전 남친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전 남친과 같이요. 별 생각 없이 뭔가 당부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찾아간 제게 전 남친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되겠네요.
저보고 밥 먹었냐 한번 물어보셔서 먹고 왔다고 하니 그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하시면서 뭔가를 꺼내시더군요. 자세히 보니 조그만 수첩인 겁니다. 저게 뭘까 하는 찰나 그동안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써놓은 건데 상견례 전에 너한테 미리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불렀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너희 신혼집을 해주잖니? 솔직히 그걸로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긴 했다만 어차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응당 따라야 하지 않겠니?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정한 방침들인가 뭔가 하는 걸 며느리 수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하나 읽어주는데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워낙 여러 가지를 말하셔서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중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거 몇 개만 말해볼게요. 일단 일주일에 2번은 직접 안부 전화할 것. 결혼하고 초반 6개월은 매주 주말에 찾아와서 자기한테 살림을 배울 것, 남편 아침은 꼭 차려줄 것 등등 어디서 못된 시어머니 행동 모음집이라도 보셨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놀라고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문이 막히는 거 말이에요. 제가 딱 그랬어요. 머리는 혼란스럽고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며느리 수칙을 적어 놓았는지 말을 마칠 기미도 안 보이고 거기다 예비 시아버지는 마치 너무도 당연한 걸 알려준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는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전남친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굳이 자기 어머니의 말을 끊을 생각까지는 없어 보였네요. 한참을 말씀하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이라며 제일 중요한 수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매달 말일에 가계부를 검사 맡으라는 겁니다. 매일 가계부 쓰라는 말은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도 가계부를 확인하겠다니요. 제가 무슨 숙제 검사 맡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엄연히 몇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알뜰하게 동무와 결혼하는 성인 아닌가요? 아주 거지 같은 집 하나 해주고 며느리 제대로 종살이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네요. 할 말이 끝났는지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 예비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고 전 아무 대답 없이 전 남친에게 뭐 할 말 없냐고 지금 며느리 수칙이라는 걸 읊으셨는데 너도 듣고 느낀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만약에 전 남친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냐고 자기 어머니한테 따졌다면 파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건 시부모가 아니라 남편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역시 제 기대를 산산이 뭉개버리더군요. 그나마 집단에는 저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어머니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전부 다 지키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며 저를 뿌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나 잘했지? 너 위해서 내가 대신 나서준 거야. 라고 말하는 듯 보였네요. 그때 전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죠. 이 집안 사람들도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배우자도 아무런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건 스스로 기름통 메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매한가지잖아요. 머릿속에서 상황 정리를 끝낸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았고요. 거기다 남편들 인간도 자기 아내를 어떤 식으로 취급할지도 잘 알았네요.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더 볼 일도 없을 테니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허름한 집 하나 해주고 그 명분으로 며느리 종살이 시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이 없네요.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매주 찾아와 살림 배우고 가계부까지 갖다 바치면서까지 모자란 아드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말하고 나오려는데 예비 시모와 시부는 제 말에 열받으셨는지 말도 없이 저를 노려만 보고 있었고 전 남친이 제 팔을 잡길래 세차게 뿌리쳐버렸습니다. 어딜 잡어 이등신아. 이제 우리 남남이니까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신고할 거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나 참 기가 막혀서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해주면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슨 지시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럴 줄 알았니? 막말로 니네 집보다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내가 너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미친 짓까지 감수하면서 너 같은 놈이랑 살려고 하겠냐 안 그래?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전 남친 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들리더라고요. 자기도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당장 꺼지랍니다. 저는 바로 돌아서서
당신 잘난 며느리 수칙 덕분에 아들 혼사길 막은 거나 잘하시라고 쏴붙이고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대로 더 따지지 못해 분이 덜 풀렸지만 누구 말대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운 건 빨리 피하자라는 심정으로 그냥 파혼해버렸네요. 아빠와 엄마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치를 떠시며 요즘도 그런 막대먹은 집안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고요. 사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가로 집해오는 남자 놓쳤다며 아깝네 뭐네 하더라고요. 하지만 속사정을 다 듣고는 저보다 더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운이 좋았다고 하네요. 아들 가진 유세라는 말만 들었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